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은행이 이르면 7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달 초 나오는 단지수와 또 일본은행 지역본부 회의에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XR 미들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 K3i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K3i는 다음 달 10에서 16일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테카바이오의 임원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 경영과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정종선 대표이사와 조혜경 사장이 각각 1만 주와 1,000주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며 책임 경영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섰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내 전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하나솔루션이 미국 대 중국 태양광 전지에 대한 관세 장벽으로 인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북미 태양광 업황 개선에 힘입어 하나솔루션의 하반기 실적도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김쌤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월요일이 참 어두운 표정으로, 어두운 기분으로 조금은 이제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코스피는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좀 많이 줬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를 향해 따라 올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코스피가 꺾이니까 코스닥은 이 조정의 폭이 더 깊어지는 오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동안의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것은 결국엔 반도체 IT였고 반도체 IT는 이 정도의 쉬어감은 당연히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을 앞두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소부장에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함보다는 어느 정도의 관망장세를 기다리는 게, 관망장세를 또 보내는 게 더 낫다라고 또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코스피의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드네요. 제약바이오도 일부 몇 종목만 올라가고 2차 전지는 나름대로 최근에 반등세를 좀 주나 했고 바닥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나 싶었지만 계속적인 악재를 지금 불러오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어느덧 다시 8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서 야 이러다가는 825포인트도 이탈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혹은 이런 시장에도 살아남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10종목 중에 정말 대여섯 종목 힘들더라도 두세 종목 우리가 어떤 좋은 종목을 잘 선점하고 있다면 이런 시장 속 그리고 이러한 시장 플로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밝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피 조정 좀 괜찮았지만 코스닥 쪽이 좀 많은 하락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종목 선별 자세하게 또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쌤 고수님과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수님의 공략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님의 공략주 6월 19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파세코입니다. 매수가는 1,300원에 잡아주셨고요. 수익률은 15% 기록했습니다. 자, 목표가는 12,000원이었는데요. 자, 파세코 15%나 수익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세코는 대표적인 여름 계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이 캠핑용 난로를 만들면서 정말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름 계절주로 한정짓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에 제습기라든지 이 이동식 에어컨 혹은 창문형 에어컨을 통해서 정말 좋은 판매량을 나타냈었던 파세코였기에 일단 한여름,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보여줬던 과거의 패턴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만약
주도주가 좀 쉬어간다면 이런 개별주가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파세코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오늘 6월 24일입니다. 제가 파세코를 추천드렸던 날짜가 6월 19일.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연일 빠지긴 했어도 움직일 종목군들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당시에 12,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12,000원을 넘어가면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계절주는 여러 번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수익을 맺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번에 여름에 만약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보유를 한 상태에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내년 여름까지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 파세코를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 뭐 현재 15%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권을 보고 계실 테니 수익이 났을 때는 저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1,3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시기와 어떤 수급의 방향성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가이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계절주에 너무 욕심을 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개별주가 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빠지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김쌤 고수님과 같이 종목 선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1,300원 이하에 다시 왔을 때 전략 세워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의 공략주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 공략해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는 1,200원이었습니다. 수익률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12% 수익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정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뭄의 단비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6월 3일 날 제가 공략을 좀 제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를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우리는 뽑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절반은 수익 매도했지만 절반은 저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14,000원 혹은 15,000원 이상도 가져가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지난주와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결국 실적이고, 또 이제 그 실적의 개선의 어떤 명분은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량 기대, 그리고 LG전자가 보여준 전장 사업부의 성장을 우리는 이제 발판 삼아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흑자 전환 혹은 높은은 아니겠죠. 그래도 괜찮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G 디스플레이 없으신 분들 만약 오늘 이제 가파르게 올라서 내일과 내일 모레 단발적으로 11,500원 이하까지 조정이 내려온다, 혹은 11,000 초반대까지 조정이 내려온다? 저는 재공략을 해도 괜찮고 없으셨던 분들이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그룹주가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합니다만 LG 디스플레이는 주봉상, 월봉상 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이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다가오는 분기에 정말 이들이 말하는 실적의 개선세가 보여준다면 그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기업이니만큼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정말 강하게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면서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 혹은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는 가격이 낮은 위치에서 지금 출발하는 종목이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 기업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3일 공약주이자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LG 디스플레이 같이 짚어봤습니다. 현재 추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제 공약이거나 신규 매수도 진입 가능하시니까요. 우리 김쌤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님의 좀 큰 수익률 줄 수 있는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가 오늘장 추출해낸 추천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세나의 첫 번째 추천주는 오늘 파라다이스 주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실적 80점 기록했는데요. 2024년 6월 기준의 매출액 2,837억 원, 컨센서스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은 80점입니다. 코스피 오늘 이전 첫날 4%대 하락 보이긴 했지만 휴가철 앞두고 카지노주로 좀 몰리는 개인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는 85점, 수급은 70점입니다. 외국인 2거래 연속, 기관의 수급도 좋습니다.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 80점 나왔는데요. 자, 우리 고수님께서는 파라다이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의 수급적인 어떤 변화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코스피 이전 상장 굉장히 좋죠. 뭐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수급이 강하게 붙어줄 거냐 그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노라면 혹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수급이 좀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엔 굉장히 좀 버거웠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속 관찰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파라다이스. 결국 이제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에 지금 돌입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방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 다가오는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가격대 파라다이스 절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의 어떤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17,000원, 18,000원대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 혹은 세나이가 이제 검출을 했다면 저는 그때는 아마 부정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격적인 조정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세나이의 선택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면서요. 파라다이스 없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오늘 세나의 추천주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보다 또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매우 좋은 편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우리 파라다이스도 잘 주의하고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자, 재룡전기 실적 85점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매출액 680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은 90점입니다. 해외 소형 변압기 공급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차트는 85점, 수급 90점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2거래일 연속, 기관은 6월 초부터 꾸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90점으로 종합점수 88점, 우리 파라다이스보다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재룡전기 지금 좀 좋을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룡전기는 기업만 놓고 본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 되었죠. 아무래도 이제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전력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당연히 이제 변압기를 만드는 재룡전기 혹은 HD 현대일렉트릭 혹은 LS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산업 현장에 지금 좋고 나쁘고 여기에 이제 주가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재령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부터 이 차트에 녹아들었냐면 작년 여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이 재령전기가 15,000원 후반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5,000원부터 지금까지 약 4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배 오른 거죠. 4배 오른 상황에서 또 여전히 그러니까 좋은 평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매매를 좀 하실 수 있고 단기 매매에 조금 이제 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의 위치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대신에 이 수익에 대한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좀 짧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밀려 내려오게 되면 손절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분들의 어떤 매매 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의 위치에서 아무리 수급도 모멘텀도 좋다라고 나오는 이 기업을 저는 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재령전기 사고 싶죠. 좋다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의 위치는 자칫 밀렸을 때 굉장히 이제 계좌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재련전기를 이제 사시려거든 저는 7만 원 이하에서 차라리 추후에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 재령전기 혹은 이 HD 현대일렉트릭 사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쪽은 저는 전선주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와도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봉상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한전선, 대원전선과 같은 전선주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모습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기업을 사시려는 투자자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면 한번 전선주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 종목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100만 원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밀렸을 때 한 번 그리고 가격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수준에서 한 번 더 사서 평균 단가와 비중을 관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두 번째 추천주 재룡전기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개인한테는 지금의 위치에서 밀렸을 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기다린 후에 7만 원 이하에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전력 관련주 말고도 전선주 좋습니다. 대한전선, 대원전선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나의 추천주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의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실적 95점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3,842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은 95점입니다. K푸드 랠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트는 90점, 수급 85점 나왔는데요. 외국인 수급 좋고요. 또 기관, 개인 골고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90점, 종합점수 91점으로 오늘 가장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자, 우리 고수님께서는 삼양식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종목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지금 삼양식품뿐 아니라 우리나라 K푸드의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수 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 지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면서 때론 많이 올라가고는 했었어요. 지수보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수에 대한 판매 비중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진 기업들의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이제 첫 출발점이 바로 삼양식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삼양식품의 어떤 불닭볶음면 시리즈의 인기는 하루 이틀 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았었다가 최근에 이제 SNS를 타고 뭐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뭐 핫도그, 김밥, 다양한 음식들이 그러니까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 다시 한번 물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의 지갑만 얇아진 게 아니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이 라면 음식이 사실 그들이 접하기에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수요가 많아져서 매출이 이제 늘어난 것이고 그 매출이 늘어난 만큼 이제 주가도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냐?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저는 삼양식품을 현재 위치에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제 화면에는 이렇게 선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유독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좀 넓어진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격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격도가 멀어지면 이 이격도가 이제 줄어드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패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캔들이 내려와서 이격도의 간격이 줄어들 거냐.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가격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지만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이격도가 줄어들 것이냐. 이제 그것들이 나와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위치에서는 저는 보유자분들이 수익을 즐길 수 있는 영역이지 없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세나이의 선택에 존중은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살짝 주의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이 추천주 우리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세나이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고수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든 종목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집중, 추적 관찰해야 할 종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K푸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을 K뷰티에서 뽑아왔습니다. 자, K푸드와 K뷰티 모두 사실 올해 핵심은요. 내수에서 얼마만큼의 판매額을 올렸냐 이것보다도 해외에서 얼마만큼의 수출 데이터를 찍어줬느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2위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결국 해외에서 누가 1위가 될 상인가,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는 상황에 화장품주 안에서, 그러니까 K뷰티 안에서 화장품주들하면 대표적으로 실리콘투, VTR 같은 기업들이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역사적인 신고가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비올 영업이익률이 최근 분기에 51% 찍었습니다. 클래시스 최근 분기에 41%를 찍었어요.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느냐? 바로 소모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올과 클래시스를 빼고도 굉장히 많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우리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관심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종목의 오늘의 주가. 자, 오늘 지수가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느낄 만한 기업인가요? 아니죠. 정말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에 두고 있는 이 기업, 당연히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에 가장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겠죠. 아니, 지수가 이렇게 나쁜데 이 종목은 왜?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가 있었죠? 높은 영업이익률에 누가 관심을 준다?
바로 기관, 그중에서 사모펀드. 지금 이 기업도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모펀드의 수급이 끊기지 않는 이상 이 주가의 상승도는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수님의 히든 종목과 세나의 추천주는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수의 선택으로 파세코 목표가 달성하면서 15%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으로 LG 디스플레이 역시 6월 3일 공약주 그리고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12%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나의 선택으로 초강세 음식료주, 삼양식품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